안녕하세요. 레버리지 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증시 날씨, 맑은 뒤 먹구름. 오늘 증시는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 전 게임 사업 매출이 예상보다 안 좋을 것 같다고 자진 신고하며 반도체 중심으로 흔들리며 기술주 전체까지 악영향을 끼친 하루였다. 시장은 이번 주 수요일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숨고르기를 계속하는 모양새다. 이번 지표에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신호를 보여주는 순간 주가는 다시 달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아직 정점이 멀었다는 신호가 나타난다면 주가는 다시 곤두박질 칠 수도 있을 것이다. 항상 강조하지만 시장은 예측보다는 대응이다. 그런 면에서 장기 분산 투자자는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 금일의 주요 증시 전망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소식들이 많이 흘러나왔던 것 같다. 알리안츠 수석 경제 고문과 마이클 버리 모두 지금의 상승 랠리를 거품으로 보았으며 인플레이션은 장기화되고 미국 증시의 반등도 일시적인 것으로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생산자 물가가 소비자 물가보다 2배 속도로 뛰어 기업 실적 부진이 본격적으로 부각되는 3분기에 시장은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는 마이크 윌슨의 의견도 있었다. 왠지 2분기 실적 발표 때 시장이 바닥을 찍을 것이라던 의견이 생각난다. 꼴이 안 들어가니 꼴대를 옆으로 옮겨놓는 듯한 느낌이다. 오늘의 주요 지수는 엔비디아의 자수에 힘입어 반도체 주중심으로 하락세로 마감되었다. 나스닥 100은 공식 하락장 탈출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수요일 CPI 물가지수 발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결정될 것으로 예측된다. 3배수 ETF 역시나 기술주 하락의 여파 속에 줄줄이 소폭 하락한 모습이며 그 가운데 바이오, 테크 ETF 라부의 눈부신 역주가 눈에 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기술주 부진의 여파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홀로 돌진하는 모습이다. 불주도 조만간 라보와 같이 강력한 상승 동력을 되찾을 날이 머지않아 찾아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2배수 ETF는 클린에너지주와 바이오테크 종목만 소폭 마감했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한 모습이다. 3배수를 역으로 추종하는 고버스 ETF는 오랜만에 상승세를 탄 모습이지만 그 폭이 크지는 않았다. 특히나 라보를 역으로 추종하는 라보드는 어느새 $20 미만으로 조만간 평단가도 라보에게 따라잡힐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오늘의 급등주로는 생활용품 판매업체인 베드베스 & 비욘드를 가져와 봤다. 게임주와 함께 대표적인 민주식으로 손꼽히는 회사로 올 들어서만 고점 대비 하락률은 무려 80%에 육박한다. 한때 $80가 넘었던 주식으로 이 같은 민주식이 폭등한다는 것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의 추천주로는 IET의 3배 레버리지 ETF이다. 오늘만 10% 넘게 급증하였고 고점 대비 하락률은 80.12달러이다. S&P 500 내 소매산업 종목 위주의 ETF로 한때 $200 넘게 갔던 ETF로 최근에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 $7 부근의 바닥을 찍은 후 다시 상승하고 있는 ETF이다. 내년까지 당분간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큰 상승이 예상되는 경기에 민감한 ETF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소개해본다. 다음으로 불즈 ETF 내 개별 종목 소식이다. 먼저 오늘의 고춧가루 엔비디아 소식이다.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게임 사업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어 실적이 많이 부진할 것 같다며 가이던스를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반도체 대장주답게 반도체 전체 지수의 하락을 주도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테슬라는 인도네시아 기업과 니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고 이로써 최소 5년치 니켈 자재는 확보가 된 상태라고 한다. 앞을 내다보고 스마트하게 성장해가는 테슬라의 모습이 참 믿음직한 것 같다. 다음으로 다소 부정적인 소식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세액 공제 등을 통해 낮은 법인세만을 부담해왔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이 늘게 되었다는 뉴스로 주요 해당 기업은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독점적인 시장 영향력과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세금 문제는 아주 큰 악재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된다.
시장은 언제나 우리들 머릿속처럼 복잡하고 걱정이 많다. 조울증 환자처럼 어떤 날은 신났다가 또 어떤 날은 우울했다가 감정 기복도 심하다 못해 정신병자 수준이다. 이러한 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하고 그날의 날씨에 일일비하지 않으며 하락장에서 꾸준하게 분할 매수하는 투자자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나스닥의 되돌림 역사를 믿는다. 석유라동, 닷컴버블, 리먼 브라더스 등등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위기들도 모두 2에서 3년 내에 극복하였고 그 외에 당시에 보기엔 엄청 큰 사건처럼 보였던 일들도 길어야 1년 내에 모두 악재가 해소되고 정상 궤도를 되찾아갔다. 모두가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시장을 뒤흔들지 못한다. 모두가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시장이 대폭락할 수 없다. 왜냐면 다 같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 때문이다. 진짜 위기는 예상치 못한 낙관적인 상황에서 찾아온다. 지금 가치 악재가 만연한 시장 상황은 주식 투자자에게 있어 투자하기에 가장 안전한 시기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항상 하락장의 위기 때마다 이번엔 다르다며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고 상승장이 찾아와서 한참 오른 후에야 시장에 참여하는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이 주식시장의 역사이다. 하락장이 끝나기 전에 한 주라도 더 축축하고 상승장이 찾아왔을 때 그 수혜를 여유롭게 누릴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저의 주린이 일기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